지난주에 일본에서는 사형수 두 명이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형 집행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은 사형을 집행할 때 당사자한테 당일날 겨우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교도관들이 아침에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와서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너 오늘 집행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끌고 나가서 바로 이제 사형장으로 향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이제 접견할 시간도 없는 거죠. 뭐 이런 꼴을 당해도 싼 흉악범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흉악범들, 이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공포일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아무리 사형수라고 해도요, 네. 1시간, 2시간 전에, 집행해요. 1시간, 2시간 전에 그렇게, 사형 집행을 알리고 네. 금방 사형시킨다라는 것은 역시 심한 인권 유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예. 일본에서는요,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하고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감옥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예, 역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언제 갑자기 사형 집행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오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어, 없죠. 예. 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래도 뭐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사형수가 된 사람들은 매일 그 공포에 토르고 그래서 굉장히 순하게 되고 뭐 어떤 조한심도 보이지 않고 예. 그렇게 기가 죽은 상태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폴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사형수라고 해도 그런 공포를 계속 준다라는 것이 이게 정당한가라는 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 사형수들이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 사형 제도가 있지만 모든 주에서 다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클라호마라는 그 주에서는 집행하기 35일 전에 알려주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의 논리는 뭐 이렇습니다. 이 사형 집행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오히려 본인한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 어떤 자기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러한 그 공포가 더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도 같고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말이죠. 벌써 이제 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일본은 왜 사형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겁니까? 일본은 뭐 미국 스타일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한국은 그 유럽형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이런 논리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형수들에게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피해자들의 그 심리, 예. 그거는 복수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복수 심리라는 것을 사형으로 통해서 사실상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예.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 예. 막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일본은 아직은 그러한 논리에 국가로서는 달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일본 안에서도 사형제도, 사형 집행이라는 것을 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피해자 측의 논리,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본이다. 그렇게 할 예. 수가 그 있죠. 일본은 국민 여론도 아직 사형제도 존속을 희망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그 하나의 처벌로서 생각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아직 많고요. 그러나 그렇게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흉악범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유럽 쪽에서 계속 이러한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을 사형할 가능성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뭐 독재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그건 남용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요. 일본 쪽에서는 물론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생각해야 되고 적어도 집행 한두 시간 전에 집행을 선고하는 것은 그 사형수가 마지막에 마음의 존리를 하여서 오히려 뭐라 할까 깨닫고 아주 그 편안한 마음으로 사형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자유까지 박탈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요. 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뭐 오판의 가능성 그리고 뭐 정부가 사람의 생명을 과연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뭐 이런 그 윤리적인 면도 있지만 더욱 현실적인 면은요. 지난 2008년에 유럽 연합하고 이제 범죄인 인도 협약을 이제 조약을 맺을 때 저희가 유럽 연합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외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입니까? 한 10년도 넘었죠. 그 지하철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오음진리교의 아사하라 교주입니다. 왼쪽에 이제 큰 사진이.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신도들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3명인데 2018년도에 한꺼번에 다 이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포의 날을 지내다가 금요일이 지나면 이제 이틀은 더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형수의 생활을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공포의 나날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찬반이 있겠죠.